네,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 경남 양산에 내려가신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외부 일정 거의 하지 않고 계시고요. 사저에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저가 있는 양산 마을 전체가 이 집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계속 알려지고 있죠. 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정상적인 집회나 이런 걸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그걸 무슨 업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밤새워서도 하고 네. 그래서 유튜브 중계 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유튜브를 중계하면서 하고 네. 또 실제로 그것이 이제 또 조금 아주 센 보수 쪽에 이제 후원으로도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네. 조금 과거하고는 조금 변형된 모습입니다. 조금.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뭔가 정부 측,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그 언급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언급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고요. 그런데 법대로라는 결국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것은 그냥 보도였는데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는 정부 청사에서도 이 시위가 네. 집회가 보장돼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법대로 말고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 사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정치는 법도 있고 상식도 있고 예. 국민 여론도 있고 또 시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탑에서 이걸 판단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는 그 법대로라는 말 가지고는 그거는 검사면 몰라도 대통령은 좀 아닌 거죠. 네. 법만 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죠. 네. 법적으로 다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하고 빈 구멍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법대로 한다면 그거 어쩔 수 없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상식적으로 또 국민 여론 시선 또 우리 사회의 아주 최소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법이라는 것, 현재 집회 및 시위가 난 법률에 관련된 이제 그런 조항들로 인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경찰 입장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그러면 집시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꼭 이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법이라는 것이 영속적인 것은 없잖아요. 시대 상황 환경에 따라서 예. 또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없애는 법도 있고요. 또 제정하는 법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집회 양상은 또 과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한 사적 영역에서의 그거는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요구하고 관철하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이제 자택이라든가 이런 사적 공간까지 그것을 한정없이 허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이런 점은 좀 시대 상황에 맞게 과거에 또 했는데 뭐 지금 또 왜 이러냐 이런 수준의 논쟁이 아니고 네. 변화에 맞게 적정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의원총회에서 86개 맏형으로 흔히 통하는 분이죠. 우상호 의원을 선출을 했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제 절차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 비대위의 역할이 네. 뭐냐 아주 간명하거든요. 예. 이 비대위에서 민주당을 구하고 혁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2달이거든요. 이 기간이 짧다 혁신하기에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하고 민주당이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 2달 동안. 네. 그 안내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것. 그 과정을 이 불편부당하게 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책을 찾아서 그 안내의 역할을 하고 디딤돌을 놔주는 것. 네. 그리고 새 지도부가 이 어려운 숙제를 해야 되는 혁신과 민주당 다시 일어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해야 되는 새 지도부. 그건 선출된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가 멀리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상당 정도 활동 기간을 갖는 혁신비대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2달이라는 이 시기적 한계, 이 속에서 역할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혁신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또 사유를 붙이는 것은 이 비대위 시안이나 성격상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86의 맏형이라 그랬는데 예. 이 굴레 이 프레임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비상대책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전당대회를 치르는 도약의 발판을 놓는 그런 비대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퇴임한 사람은 어떻고 또 현역은 어떻고 86은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 쪽의 사람이거나 혹은 또 그 반대쪽의 사람 이런 사람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새로운 충돌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피하고 했다는 점이 86 프레임 뭐 이런 거하고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말로는 혁신 비대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까지 2달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결국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다. 정확하게는 혁신 안내형 혁신 안내형 비대형 그다음에 혁신 준비형 비대위죠. 네. 여기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권한이 큰 것도 아니고 당을 뭐 통째로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86이 뭐 왜 하느냐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전당대회가 뭐냐면 총선 당대표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충돌이나 갈등 혹은 정당이 주저앉을 정도로 좌초되거나 당이 예를 들어서 분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선거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2016년도에도 그랬고 15년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이 흔적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요 원 포인트지만 총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그것도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후에 새 지도부를 뽑는데 이게 앞으로 2년 후에 총선 당대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극복하고 앞으로 총선까지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잘 치러야 되는 잘못 치르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분열의 길로 가는 요 하나의 임무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인데요.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지금 쟁점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느냐 그리고 한다면 과연 소위 말하는 친명계
경계와 그 다른 쪽, 뭐 친문계로 불러야 될까, 친이낙 경계로 불러야 될까, 이분들 사이에 서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유령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룰의 전쟁이 또 있고요. 또 권리당원의 어떤 자격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모두 총괄했을 때 우상호 의원이 어느 쪽에도 쏠림없이 흔들리지 않고 분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우선 이유는 실제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가 않았잖아요. 예. 친명이든 반명이든. 예. 그리고 상당 정도 위기 극복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명 의원 쪽에 가깝다고 하는 의원 그룹이 네. 민주당의 위기의 역사를 경험해 본 이런 분들이 없어요. 아하. 정성호 의원님 한 분 정도인데 네. 그것도 주도적으로 주류로서 이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간접 경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15년 분당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그리고 또 뭐 이재명 의원의 이제 가까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이런 분들은 네. 그런 과정 자체를 잘 몰라요. 겪어보신 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위기 극복의 집단적 경험치는커녕 네. 그런 위기 극복의 인물도 부재한 상태다. 아하. 경험을 가진.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친문이라고 하는 의원 쪽에서도 전해철 의원 정도가 조금 주도적이진 않지만 2015년 정도의 과정을 네. 겪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양 진영에 네. 이런 집단적 경험치가 부재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이 비대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룰이나 전대 시기를 놓고 각각 이재명 쪽에서는 룰,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의 대표성의 문제를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과소 대표됐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 연기해야 된다. 신문에 이제 김종민 의원 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룰은 부동자세로 놓고 룰은 건들지 말고. 해야지.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선의를 가져도 해석하는 상대방의 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룰은 부동자세다. 바위처럼 놓고 네.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잘 해석하고 또 견뎌내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양론이 있죠. 예. 선거와 관련돼서 지방선거 관련돼서 그러나 어떻든 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예. 두 가지 길이 있었죠. 대선 패배 후에. 하나는 원외로서 총선 당대표를 해서 총선을 돌파하는 리더십을 구축을 하고 네. 보여주고 그걸로 다시 대선 제도전에 발판을 삼느냐 이 길이 있고 하나는 원내 당대표라는 길이 있었죠. 네. 근데 개항에 출마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원내 당대표의 길을 개항 출마로 이미 선택한 거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개항 출마 자체가 당대표를 전제로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원내 당대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출마는 저는 100%라고 보고요. 네.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이고 네. 경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뚜껑을 따 봐야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출마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유력하고 만약에 그래서 선출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떨까요?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극한 대립 갈등, 뭐 문자 폭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 봉합 갈등이 잘 돼서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예. 이 과정 관리 원포인트 미션을 갖는 비대위지만 네, 이 엄청나게 대선 후에 지방선거 패배 후에 치러지는 건데 총선 당대표라는 이 엄청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네, 이거는 벌써 지금 그런 이제 충돌이 위아래로 그냥 전방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비대위에서 룰 문제, 시기 문제부터 잘 검토를 하고 네. 과욕을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룰이나 시기 문제를
바위처럼 놓고 네. 미동도 하지 않고 이것을 치러 나가면서 최소화시켜내는 네. 이 과정 관리가 이제 숙제인데 예. 이게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잖아요. 룰이나 뭐 이런 것들 바로 이해 충돌의 문제로 가고 네. 위아래가 그냥 위아래 할 거 없이 저 저변까지 거대하게 충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리 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잘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주의 주장부터 비대위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정리에 들어가면 네. 조금 불필요한 충돌,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갈등이 폭발하고 다른 길로 가는 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비대위가 하여튼 용기 있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네. 어떤 문제의 제기를 받더라도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고 온몸으로라도 그것을 화살 맞을 생각을 하고 이 전당대회 관리를 해야 된다. 용감하게 냉정하게 온몸으로 화살 맞을 각오를 하고 지켜내야 될 첫 번째가 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룰과 말씀이죠? 시기죠. 첫 번째가.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갈등과 후폭풍이 일어날 그거는 것이다. 아마 누구도 예측도 못하고 제어도 못하고 캄다운도 못하고 예. 그리고 전방위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출마가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의 문제. 네. 그러면 친문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러는 게 네. 그러면 또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 제기한다면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한 거기 때문에 저것도 계산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합당한 이재명 후보 출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러나 예. 그것이 자꾸 충돌이 되고 네. 이런 소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